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올해 명절 때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의 사건이 벌써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저희 집에 동선회의가 찾아왔어요. 고심 끝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데 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며 저희 부부에게 대들었던 동서내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오열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던 동서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부부로 지낸 지 15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가족의 연을 맺은 동서는 결혼 10년 차가 되었죠. 10년 동안 동서와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동서가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던 저는 동서가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거리를 두면서 서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필요한 말 아니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항상 저와 동서의 관계는 외주를 타는 것 마냥 위태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동서내외를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항상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장 대표로 시동생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동서와 결혼을 하고 사고를 한번 크게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동생이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서내외가 결혼을 한 지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시동생의 차에 부딪혔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이 잘못 판단했던 건 바로 119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무서웠는지 도망을 치게 되었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처벌을 받고 나왔던 시동생은 취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동서도 남편 사업장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손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이 도와줬었지만 동서에게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을 만큼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동서였어요. 동서내외가 처음 결혼을 했었을 당시 둘 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아마 싫었을 거예요. 동선의 가족이라곤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한 분이라 도움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항상 뒤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간을 5년이나 함께 해와서 그런지 동서는 저희가 베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이 저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죠. 그래도 항상 동서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거슬리는 말투들도 좋게 넘어간 적이 많았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좀 심한 것 같으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주의를 줬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가 시동생이 출소를 하게 되었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라 남편 밑에서 동서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각자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명절이 오기 한 달 전에 연말이라 정신없을 때 저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었는데 제 옆에 있던 동서가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이번 명절에 형님 친정에 먼저 가신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전염병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아빠 얼굴도 못 뵈러 가거든요. 다음날 바로 오시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은영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번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갔다고 그이가 이번 명절에는 친정부터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 그럼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불편한데?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도 형님 올 때 가야 되겠어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서방님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볼게. 음식 만드는 건 어머님이랑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잖아. 저번 명절에 동서가 서방님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음식 만들었을 때 천천히 하면서 먹을 만큼만 했었거든. 동서도 알겠지만 어머님이 명절 음식 쌓아둘 정도로 많이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이번에도 먹을 만큼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동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동서가 먼저 다가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해봐. 동서가 어머님이랑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정도면 어머님은 확실하게 느끼고 계실걸? 동서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엔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머님도 동서한테 말은 안 하시지만 분명 불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봐. 형님은 어머님한테 항상 이쁨을 받으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부부를 그동안 도와주는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당연히 형님을 안 이뻐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형님보다 제가 배운 것도 많은데 무슨 말만 하면 저를 가르치시려고 계속 충고를 하시는 게 듣는 제가 좀 거북하네요. 대학교라도 나왔으면 그나마 인정이라도 해드리죠. 고졸밖에 안 나오셨으면서 어떻게 저를 가르치려 드세요? 저도 형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정도껏 차이가 나야 말이죠. 석사랑 고졸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이가 교도소 다녀오지 않고 제가 아이만 안 낳았어도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찌됐든 이번 명절날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명절 음식을 워낙 간소하게 하셔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잘 안 하시려 하잖아요. 다녀오시는 김에 꼬치 산적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직원들 옆에 가서 앉아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와 표정은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다른 직원들 사이에 껴있는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저를 보며 마지막에 뱉었던 말들은 평소에 동서가 저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줬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 없던 저는 동서에게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불러서 좀 전에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정색하며 동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길 원하고 있었는데, 저를 노려보면서 팔짱을 끼더니 싫다는 말로 대받아 쳤습니다. 싫다고? 동서가 그럼 잘했다는 거야? 내가 고졸인 게 뭐 어때서? 그럼 동서는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삶이 달라졌어? 나랑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석사 나오면 뭐해? 어차피 저기 고졸밖에 안 나온 직원들 사이에 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 동서가 한 말들에 대해 주워 담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지나친 행동은 자제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줄게. 그럼 앞으로 보게 될 직원들 얼굴 보면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서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손윗사람인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고졸까지 나왔으면 생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괜한 소리 안 피우지 마시고 하시던 일이나 마저 마무리 지어주세요. 연말이라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서로 얼굴 붉혀서 일에 지장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주버님도 그걸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동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자신이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대해 깨닫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제 예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남편의 회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동서가 또 개념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냐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남편은 제 표정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었죠. 남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시동생에게 전화를 따로 걸었고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시동생은 사과가 아닌 오히려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들고 있었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싫은 소리 했다고? 퇴근하자마자 전화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건데. 형, 내 성격 몰라? 너 지금 형이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떻게 된 게 너랑 재수 씨는 왜 항상 그 모양인 거냐?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상처를 줘? 이건 네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똑바로 잡아야 하는 거라고.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만 살지 않았어도 재수 씨랑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정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다. 나는 너랑 재수 씨 데리고
일하고 싶은 줄 알아? 네가 다니려는 회사는 범죄 이력 조회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야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면서 내 밑에 일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개념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없는 5년 동안 우리가 재수 씨가 출산한 아이도 봐주고 음식까지 해주면서 집안 살림도 도와줬었는데 그런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5년 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좀 더 넓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려고 아파트도 30평대로 이사가게 해주고 차까지 다시 뽑아줬잖아. 그럼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고 너희가 얘기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아우,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답답해서 진짜. 이리 줘봐봐. 아주버님, 저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 형님한테 불만이 많았었어요. 저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투들이 전부 다 못 배운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보다 더 배워서 그런지 지금까지 형님을 손윗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재수씨,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러는 재수씨는 석사 나와서 내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건 안 창피한가 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내일부터 회사에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는지 깨달아 보라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동서에게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시동생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게 되었죠. 문제는 아침부터 남편과 시동생이 회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했는지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일을 해왔던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의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말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가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너는 조금의 감사함도 없는 거지? 너도 더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출소하고 나서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품에 끼고 있어줬으면 조금이라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나랑 너희 형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아주 배가 불렀지? 네가 징역을 사는 5년 동안 너희 형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형이고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은 것 뿐이라고. 내가 왜 징역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말아먹게 한 건 전부 형 때문이라고. 그때 나한테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고 5년이라는 내 소중한 시간을 징역을 보내면서 허비하지 않았겠지. 지금 말 다 했어요? 서방님이 징역을 살게 된 게 왜 이 사람 때문인데요? 서방님이 그때 집 좀 늘리겠다고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그 돈 홀라당 전부 탕진해 버렸잖아요. 노름은 서방님이 해놓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탓하는 건데요? 형으로서 생각 없이 행동한 동생에게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애초부터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죠. 5년 동안 징역 생활하면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변화된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잘못도 없는 이 사람 원망만 하고 살았었나 봐요. 이 회사 정말 힘들게 이끌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곳이에요. 서방님이 여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요.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얼굴 보면서 지낼 필요 없잖아요. 저희 도움 없이 동서랑 잘 살아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더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동생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남편과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으려 하자 시동생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짐을 챙긴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까지 철이 덜 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시동생과 개념 없는 동서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과 동서내외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얼굴조차 안 보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에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먼저 향했어요. 휴일인 만큼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즐거운 생각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됐지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동서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한다면 분명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지만 저희 엄마가 싸주신 명절 음식을 시댁에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음식 만드는데 한창 정신없이 움직였고 저와 남편도 묵묵히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최소한의 대화 빼고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한숨을 내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대충 넘겼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긴장 속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의 한마디에 결국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식사를 하는데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명절 전부터 심각한 얼굴로 뭔가 걱정이 많은 듯 보였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동서내외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동서의 한마디로 시작된 안 좋은 분위기는 결국 남편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으면서 왜 꼬지 산 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꼬지 산적만 쏙 빼고 가져오신 거죠? 제 말이 맞죠? 동서가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도 이번 명절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웬만해선 전부 다 빼버렸어. 그렇다고 동서 때문에 일부러 해달라는 것도 웃기잖아. 먹고 싶으면 음식 만들 때 몇 개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이따 마트에 들러서 재료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싶진 않아요. 명절 전날 그래도 입이 닳도록 얘기했으면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못 배워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명절 음식 하면 꼬지 산적인데 영 기본을 모르네. 이따가 시장에나 들려서 먹고 싶은 거 사오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에휴, 밥맛도 없는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재수씨, 지금 분위기에 파악 못해요? 이 사람이 좋게 설명을 했으면 대충 넘어가면 되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못 배워서 기억을 못한다고? 보자 하니까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평생 입 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또 상처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거예요? 항상 보면 재수씨 그 주둥아리가 문제야. 말 한마디에 전냥빛도 갚는다는 거 모르나? 이 사람이 음식 갖다 바치는 사람도 아니고 재수씨보다 전부 윗사람들인데 말 함부로 가려서 하지 않고 또다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너는 임마 재수씨 단도리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지? 아버님, 어머님 옆에 계시는데 그만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식사하시는데 이러다 체하시겠어. 동서는 밥맛 없으면 다 먹고 뒷정리나 좀 도와주던지. 형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뒷정리 하려 했거든요. 지금 어디다 대고 명륜질이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요? 에휴, 형수가 잘못했네. 그 꼬지 산적 좀 만들어 왔으면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안 그래요, 형수? 애들 낳고 벌써 치매가 오셨나? 정신 좀 챙기고 다녀요. 남편은 시동생의 막말에 결국 통제력을 잃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게 된 터라 시부모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은 뒤 분노한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가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생 앞으로 다가가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수십 장의 사진이었고 가족들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도 당황했는지 비틀거렸어요. 이거, 지금 뭐야? 이 많은 사진을 형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데? 나 몰래 저 사람 미행하고 다녔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설명해달라는 거야? 딱 봐도 바람 피우는 장면이잖아.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거 안 보여? 재수씨가 설명 좀 해봐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나? 입 나불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비가 아주 거꾸로 쏟았다니까. 우리 집안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 며칠 전에 직원이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재수 씨를 봤는데 손을 잡고 있던 남자가 내 동생이 아닌 정체 모를 남자와 손을 잡고 있어서 당황했는지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나도 직원이 보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날 하루 종일 따라만 다니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를 속이고 그동안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사진 속의 아이는 그 남자의 자식 같은데 내 동생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난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요. 동서는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할 걸 남편에게 발각된 터라 많이 놀란 듯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압박을 가하자 그제서야 포기한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을 살게 됐을 때 혼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동서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라며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 공감대가 맞게 되었고 한두 번 만난 게 최근까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도 사랑하고 그동안 몰래 5년간 만나왔던 사진 속의 남자도 사랑하고 있다며 시동생과의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했어요.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동서는 가정이 파투나는 걸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진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시동생은 분노를 하게 되었고 사진 속의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동서에게 달려들었어요. 통제가 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시동생을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다시 한번 얼굴에 뺨을 올리면서 안사람 단속은 기본인데 그걸 못하냐고 한심하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서에게 당장 집키랑 차키를 반납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집키와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동생은 결국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시동생이 키우는 걸로 소송을 걸었지만 시동생이 과거에 안 좋은 이력이 있어서 결국 동서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지만 가족들은 차라리 잘된 거라며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지 4개월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남이 되어버린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부부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겹게 입을 뗀 시동생의 한마디는 동서 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였고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남편한테 앞으로 잘하겠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과거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있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던 건 동서가 상간남이랑 새살림을 차리는데 아이가 많이 거슬린다며 시동생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는데 시동생은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오자니 자기 인생에 발목이 묶일 것 같아
아이를 중간에 두고 옥신각신 하다가 각자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렸는데 아이는 그래도 동서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동서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자격도 없는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동서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합니다. 아이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둘 다 친자식을 돌보고 싶지 않다며 서로 등 떠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눈을 뜨게 된다 해도 눈앞에는 두 부모가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동서는 나 몰라라 전화까지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 옆을 지켜주고 있지만 정작 도와줬는데도 시동생 또한 몸을 숨긴 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만 썩인 동서와 시동생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네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동생과 아주 짧게 통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돌보느니 차라리 징역을 살겠답니다. 두 사람이 온 가족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서 너무 화가 나요.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만 툭 던져주고 아이의 자취를 감춰버린 동서가 이 글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걸 책임지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